까다로운 장미에 지친 어린 왕자는 여행을 결심하고 길을 떠납니다. 떠나기 전 자신이 살던 별의 모든 것들을 하나씩 정리합니다. 불을 뿜는 화산도 청소하고 장미에게 유리덮개를 씌워주기도 합니다. 떠나기 전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정리하고 떠나는 어린 왕자입니다. 어린 왕자는 여러 별을 여행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 별에서는 왕을 만나게 됩니다. 왕은 모든 사람들을 자신의 신하로 여겼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섬기고 높여주길 원하며 자신은 모든 사람들에게 지시하고 명령하기를 원하는 왕이었습니다.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며 세상의 모든 것들이 자신을 위해 존재하고 자신의 명령 아래 있다고 착각하는 왕이었습니다. 내가 어릴 때는 왕과 같은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보니 어른들 중에서 왕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약속을 하면 자신보다 먼저 나와 자신을 기다려줘야 하는 왕이 있고, 부탁을 하면 자신의 부탁이 가장 우선시되어 부탁을 들어줘야 하는 왕도 있으며, 다른 사람의 사소한 일들까지도 자신에게 보고해주길 바라는 왕들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작가는 우리 주위에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을 표현하기 위해 왕이라는 존재를 등장시키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 별에서는 허영심이 가득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허영심이 많은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찬양하기를 바랬습니다. 야릇한 모자를 쓰는 이유 역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찬양할 때 인사하기 위해 쓰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별에서 만난 사람은 자신에게 찬양하고 자신에게 박수치기만을 원하는 허영심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른이 된 지금 이렇게 허영심이 가득한 사람을 주변에 한두 명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무언가 하면 다른 사람이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길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허영심이 가득한 사람의 특징은 다른 사람에게 칭찬하는 것에는 인색하며 오로지 자신만 칭찬받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기억해보면 허영심이 있는 분들에게 칭찬을 많이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칭찬을 받은 기억은 거의 없습니다. 세 번째 별에서 술꾼을 만나게 됩니다. 술꾼은 술을 계속 마십니다. 스스로 술 마시는 것을 창피해하지만 그 창피함을 잊기 위해 술을 다시 마십니다. 술꾼 이야기를 한다고 하여 알코올 중독자들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술이라는 것은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말하는 듯 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 한둘은 있습니다. 남과 비교되는 열등감일 수도 있고 자신이 절제하지 못하는 무언가의 중독일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나 같은 경우 게으름이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나는 술꾼처럼 술을 끊으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술을 끊기 위해 술잔을 버리거나 술을 버려야 하는데 나 역시 게으름에서 벗어나기 위해 기상 알람을 맞추거나 일찍 일어나기 위해 일찍 자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나와 같이 자신의 부끄러움과 단점을 알고 있으면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 모습을 술꾼에 비유하여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네 번째 별에서는 사업가를 만납니다. 사업가는 별을 소유하기 위해 건강도 돌보지 않고 밤낮으로 일만 합니다. 사업가는 돈만 생각하는 어른을 말하려고 한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돈은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살기 위한 하나의 도구인데 돈 자체가 행복이 되어 돈만 모으려고 집착하는 어리석은 어른들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돈에 너무 집착하면 자신의 시간, 자신의 건강, 자신의 행복을 잃어버린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합니다. 다섯째 별에서는 가로등 켜는 사람을 만납니다. 어린 왕자는 다른 별에 있던 사람들과 다르게 가로등 켜는 사람에게 흥미를 느낍니다. 그의 일은 저녁이 되면 가로등을 켜고 아침이 되면 가로등을 끄는 일을 합니다. 여기에서 가로등지기는 어떤 사람일까 많은 고민을 해보았는데 나의 결론은 가로등지기는 회사에 얽매여 있는 직장인이다 입니다. 가로등지기는 자신의 일을 힘들어합니다. 벗어나려고 생각하고 있지만 자신의 일이기 때문에 벗어날 수 없는 가로등지기였습니다. 처음에는 별이 느리게 돌아 낮 시간에 쉴 수 있었고 저녁 시간에는 잠을 잘 수 있었지만 어느 순간 별의 자전 속도가 빨라져 단 한순간도 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다니던 회사가 잘 돼 업무가 늘어 쉴 수 없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나마 가로등지기는 다른 별의 사람들과 다르게 인생의 본질을 잃어버리진 않았습니다. 가로등지기는 쉬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의 행복을 위해 쉬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러나 현실은 넉넉하지 못해 마음대로 일을 그만두지 못합니다. 때론 월세 때문에, 때론 자녀들 때문에 한순간도 쉴 수 없는 직장인입니다. 그렇지만 가로등지기는 그래도 자신의 일에 충실합니다. 자신이 고되고 힘들어도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업가는 돈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면 가로등지기는 자신의 휴식이나 자신의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살아갑니다. 여섯 번째 별에서는 지리학자를 만납니다. 지리학자는 서재를 떠나지 않고 탐험가들의 이야기를 듣고 기록만 합니다. 바다나 산에 한 번도 가지 않고 들은 이야기만 기록할 뿐입니다. 어린 왕자는 자신의 지식에 갇혀있는 지식인들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요? 지식인들의 특징은 사업과와 유사합니다. 사업가가 돈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처럼 지리학자는 자신의 기록, 자신의 지식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사실 바다를 기록하는 것보다 바닷물에 발을 담그는 것이, 산을 기록하는 것보다 산을 오르는 것이 훨씬 더 의미가 있을 터인데 지리학자는 소중함의 우선순위를 잘못 선택한 것이 아닐까요? 이처럼 자신의 지식에 갇혀 지식이 주는 진정한 의미를 모른 채 지식의 노예가 된 지식인들을 말하려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어린 왕자는 여러 별을 여행하면서 왕을 만나기도, 허영심에 빠진 사람을 만나기도, 술에 빠져 사는 사람을 만나기도, 사업가를 만나기도, 가로등지기를 만나기도, 지리학자를 만나기도 하면서 우리에게 진정한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요? 지금까지 신서방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